민경욱 의원이 오늘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네준 사람은 참관인이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오늘 참관인과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구로 쪽에서 참관인 참여했던 사람인데 구리 쪽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건네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거 문제가 있어서 제보를 해야겠다라고 몇몇 사람들 했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 민경욱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 옆에 있는 이분은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인데 문익점 선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전달한 게 중국에서 목화실을 들여온 문익점 같은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동안 조용히 있던 선관위 오늘 공개 시연회 했는데 먼저 이 부분 짚어보고 공개 시연회는 따로 한번 보죠. 오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투표 용지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분은 개표장에 있었던 참관인이에요. 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중지를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의 책임자들도 모른다고 하고 투표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중지를 안 시키고 지켜보자 이렇게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를 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용지가 민경욱 의원님한테 전달하게 된 동기입니다. 사무원쯤으로 되시는 분 같아요. 남자 50대 중반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당한 방법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발견해서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결단을 한 거지. 기자님도 알다시피 그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한 투표함에서 이중으로 종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벌써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에서 추천했던 참관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참관인이셨던 거예요?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혹시 공개가 된 거예요? 당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예. 서정욱 변호사. 네. 자, 어느 당 참관인이었는지는 이제 본인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그거 용지를 가지고 온 것은 범법 행위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네. 무단으로 이게 반출하면 그건 범죄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재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 생각이고 예. 법적으로는 이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저렇게 옆에 딱 나와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근데 저는 저 해명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투표함에서 색깔이 다른 용지가 두 개 나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 이게 어떻게 인쇄가 될 수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저분의 해명을 도저히 믿기가 어렵고요. 저분 얘기는 그러니까 그 투표함에 비례용지랑 일반 투표용지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 색깔이 다른 게 두 가지 있다니까. 예. 색깔은 똑같지 않습니까? 딱 흰색이 그러면 그 색깔이 저는 왜 다른지 두 개가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개표 도중이라 했는데 갑자기 투표 중지 이렇게 외치니까 예. 왜 투표를 중지해야 되는지. 개표인데 아마 말을 잘못한 것 같기도 그건 하고. 실수라고. 만약에 투표 중지라고 그랬으면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에서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진짜 색깔이 다른 게 두 개 놓았다면 그 당시에 여러 입회인이나 또 이제 그 선관위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이게 묵살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상식적인 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게 부정 선거 조작에 대해서 계속 제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전자투표처럼 해서 완전히 전자 조작했다고 했다가 예. 또 이게 어떨 때는 완전히 저렇게 수동적으로 표를 조작했다 했다가 도대체 이게 조작했으면 어떤 방법인지 일관성 하나만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장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여러 조작들이 나오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서정욱 변호사도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김영주 의원 네. 저렇게 끝까지 놓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지역 구리 지역의 출마자가 나태근 변호사입니다. 예. 지역에 본인이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끝까지 그걸 파헤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동을 벌였는데도 침묵해서 결국에는 나태근한테 안 가고 말하자면 민의원한테 민경욱 의원한테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투표를 선거를 해보면 알지만 자기 지역위원회 내에서 참관인을 선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자기 당원들이 그 안에 선거 개표에 같이 가 있습니다. 통합당 당원도 그 참관인도 있고 민주당 참관인도 있고 선관위 직원도 있고 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객관적인 위원회 내부에서 다 합의하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세고 도장 찍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태근 후보도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예.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정말 부정했으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막 윤호중 의원하고도 싸움도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근데 그 부분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을 굉장히 낮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갑 실장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저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사전 투표용지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예. 그것이 아닌 걸로 됐고 오늘은 뭐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시연까지 했는데 이 투개표에 참관하는 사람마다 30만 명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뭔가 조작을 하려면 다 그것을 말을 맞춘다거나 어떤 행동을 통일해야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저같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좀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또 정부 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나름 수익이 가면은 그동안의 주장이 좀 뭐 배가 있었다라는 인정할 줄 아는 그 용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민의원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뚜렷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예.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선거 부정, 조작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오늘 제보자를 공개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보자가 딱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을 때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그러나 일단은 그동안 제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실체가 없다는 어떤 그 비난을 갖다 받아왔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거를 갖다 제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첫 제보자가 또 다른 제보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의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다음 어쩌면 며칠 뒤에는 저 제보자가 얘기한 제보자가 또 나타날 텐데 혹시 또 그 제보자가 얘기하는 또 다른 제보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제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네. 어디에서 받았느냐 뭐 상당 부분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둔 거고 또 이 문제는 그러면 민의원이 처음부터 개입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검찰에서는 이제 그 점을 또 파고들겠죠. 김한기 변호사 뭐 선거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건네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요. 이 제보자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민경욱 의원도 본인의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제보자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비슷한 취지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그 민경욱 의원 측은 제보자는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 제보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민 의원한테 전달한 사람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이미 특정했을 것으로 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랑 이제 논의를 해봤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도 또 누군가한테 받은 걸로 하게 되면은 그 누군가는 증거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직접적으로 절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뭐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 부분은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선거법 위반 문제니까 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전달 받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좀 변명 비슷한 걸 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선관위가 오늘 투개표 공개 시연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투표하고 개표합니다. 다 보여준 거고요. 기계도 자 한번 보십시오 하고 뜯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의혹이 다 사라질까요?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시연회 아주 오랜만입니다. 지금까지 보기 쉽지 않았던 자리인데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사전투표 완료하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를 일회용 자물쇠로 공사합니다. 특수 공인인은 훼손 시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투표함을 조작, 바꿔치기 할 수 없습니다. 경찰 본관하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합니다.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의 공세 및 특수공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겠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접대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위원 직원회에 30만여 명이 참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컨대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표 용지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운전해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당일 유효입니다. 부정선거도 당일 유효예요. 지금 잡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여럿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 검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셀프 검증이라는 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는 지금 우리가 고발한 고발 피고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그 뭐 어떻게 조작됐는지도 모르는 저 기계를 갖고 시연을 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 지금 선관위 시연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자기 확정 편향이라 하잖아요. 확정 편향에 빠지면 본인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제대로 이게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 안타깝고요.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투표는요, 본질이 바뀐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자투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손으로 직접 투표하고 손으로 이게 개표하는 건데 다만 이제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번에 비례는 정당이 너무 많아가 안 됐지만 그냥 이게 분류기만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시 30만 명의 참관인들이 하나하나 이게 다 확인합니다. 또 도장이 애매하게 찍힌 거 이런 것도 다 이게 확인하거든요. 자, 30만 명이 있는데 근데 그중에 양심 선언자 한 명이 없겠어요? 옛날에 김태호 수사관이든 신재민 사무관이든 한 명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쉽게 떨어진 사람 낙선자 몇 명을 만나봤어요. 이분들이 사전투표함을 열어가지고 합칠 때 보니까 1번이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아쉽게 사전투표 역전당한 후보들도 다 승복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승복하고 김진태 의원도 승복하고 전부 나경원 대표 다 승복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저렇게 문제를 삼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것을 한두 명의 전 지역을 제압하니까 우리가 상상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뭐 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작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 있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총선이라고 하는 건 그 사이즈가 안 벌어지. 20만 명 정도의 총수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은 다 투개표를 다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캠프마다 황교안 대표 캠프도요. 캠프마다 자체 여론조사를 수없이 돌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론에서 졌으니까 본투표도 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여당이 180석 놓은 거예요. 여당이. 그랬나요? 실제 여론이 만약에 통합당이 한참 앞섰다가 뭐 역전이 됐다면 정말 제부터 의심이 가죠. 근데 한 번 더 여론에서 못 이기다가 여론대로 놓은 걸 어떻게 투표 조작을 하느냐 이 말이죠. 예.